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로드맵을 만드는 방법,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거는 아니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펜이 필요합니다. 펜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종이가 필요합니다. 종이. 이 두 개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로드맵을, 이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목표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실제로 이 화면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재에서 불을 다 끄고 이렇게 스탠드 하나의 빛에 집중을 해가지고 로드맵을 만듭니다.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오픈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의 직장인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중심에 나를 그립니다. 나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네모의 그 A4 용지에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나를 내가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적으면 돼요. 내가 만약에 30대의 직장인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30살의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가 월급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의 고정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직장 말고 직장 이외의 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소득원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30살 초반인데 뭐 31살인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은 결혼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뭐 시뮬레이션을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면은 결혼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부분도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게 뭐 사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 이게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뭐 사업을 하고 싶다. 또는 뭐 학교를 가고 싶다. 대학원을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나를 중심에 놓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내가 중심을 두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틀에 갖추지 말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뭐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펜션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그냥,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그냥 쓰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미션들, 뭐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부적인 항목들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의 중요도를 더 높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의 첫 번째는 포커스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과연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틀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대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이 대리도 있고 김 대리도 있고 박 대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대리도 그렇고 박대리도 그렇고 신규 사원들을 뽑았을 때 누구나 다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의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너가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체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과 틀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직장 내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뭐 기획부에 있다. PPT를 제작한다. 그러면은 관련된 책들을 내가 사서 읽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공통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책이나 강의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쓰는데 돈을 투자하는데 절대로 돈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책이나 강의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두 번째는 내가 이 책이나 강의 말고 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게 자격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격증, 관련 이 종사,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땄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자격증들을 내가 이렇게 뭐 관련된 자격증들을 내가 검색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내가 이제 가치 창출에 대한 원리에 대한 글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썼는데,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 같은 경우에도 내가 검색해 가지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강의가 100만 원이 되건 50만 원이 되건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쓰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안정적인 소득은 가능하지만 내가 추가적인 소득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추가적인 소득원이 어떤 것이 될 건지를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 때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연계된 것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기획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PPT를 만들고 기획하는 이러한 업무 역량들을 소득원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득원을 만들 때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소득원,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본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직장 생활에 기반을 한 데이터나 아니면 내 능력들을 기반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내가 기획부에 있으면은 PPT를 할 수 있는 그런 PT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PPT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책이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이 PPT를 제작하는 이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겠죠.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뭐 크몽이라든가 또는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인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PDF 파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전자책을 만들어 가지고 나의 노하우를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가 소득원을 만드는 부분들 왜 못하냐면 본인의 한계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왜 한계의 벽에 부딪히느냐, 내가 대리라는 거예요. 일반 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PPT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과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기 때문에 일개 그냥 사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완전히 왕초보를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초보 입장에서 왕초보에게 어떠한 정보나 또는 이 비즈니스 마인드나 또는 이런 PPT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뜨개질을 잘하면 내가 뜨개질을 하는 선수가 아니고 아주 뭐 대학교를 나오고 전문적인 분야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왕초보한테는 내가 초보자이지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원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돼. 내가 어떠한 추가 소득원을 만들 건가,
또는 내가 만약에 이런 PT 자료나 이런 뭐 자격증을 공부를 해가지고 나의 역량을 만약에 넓히게 됐을 때 향후에 내가 책을 쓸 수도 있겠죠. 아까 얘기한 전자책이나 진짜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블로그나 유튜브나 또는 마케팅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추가 소득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수익을 많이 창출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 마케팅을 통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지금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유튜브 잘 못해. 컴퓨터 못해서. 나는 블로그 잘 못해. 컴퓨터 잘 못하거든. 이런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자기 틀을 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자기 변명을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결혼을 못해 하는 사람은 결혼을 못합니다. 하지만은 나는 뛰어나고 아주 예쁘고 착하고 그리고 현명한 남편, 뭐 예쁜 아내, 그리고 현명한 아내를 만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꼭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현명하고 아주 예쁘고 착한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또는 내가 정말 멋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남편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는 그런 좋은 사람의 반려자들, 배우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맨날 술 먹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친구들한테 좋은 사람들 소개시켜줘 했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가치 있는 사람의 반려자,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가면 되겠죠. 또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에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책을 읽는 그런 소규모의 그런 모임들, 그리고 뭐 등산을 하는 모임들, 그리고 뭐 영어를 공부하는 교육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내재 가치를 올리면서 이 나와 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 둘씩 밟아 나가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좋은 사람, 그리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컨덤 점프를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단계를 밟으면서. 그랬을 때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의 배우자도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줘라? 그런 분들한테 좋은 사람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차라리 내가 이런 좋은 모임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 애인 있냐? 내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라. 이런 데서 가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면 이런 가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것들을 계획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 같은 경우도 똑같죠. 내가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면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바로 운동화 신고 조깅부터 하는 거예요. 또는 조깅이 아니면 산책을 매일 하는 겁니다. 산책을. 그래서 이 조깅이나 산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20분씩. 그래 가지고 내가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의 세부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몇 개를 했지만은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대학원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고졸이에요. 고졸. 저도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갔습니다. 28살에 제가 대학교를 가면서 대학원을 간 거를, 아마 이 영상도 지금 찐팬들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찐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8살에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간 거를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에 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고졸인데 대학원을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로 대학교를 나와야 돼요.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지 대학원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것을 제가 28살 때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원에서 학적을 바꿀 수가 없죠. 학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이때도 공부를 하면서 일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코피 많이 쏟았습니다. 정말로. 쏟으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학교를 갔고, 그리고 대학원에 가기 위한 학점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수석을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지각 결석을 하지 않고, 제가 대학교에서 한 푼도 돈을 들이지 않고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목표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자본을 마련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고 싶던가요? 커피숍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커피숍. 그럼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과연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빠르게 모을 수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적금이 있으면 적금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내가 해가지고 모아야 되는지, 아니면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모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내 세부적인 목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망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 정도의 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는 이 로드맵이 이 서재에도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제 로드맵이 실제로.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이 로드맵을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것들을. 근데 실제로 이 로드맵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놓고 서재나 이런 책상에 놓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인생의 로드맵을 만드시면 돼요. 내가 50살, 60살이다, 70살이다, 본인의 나이에 맞게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지금 뭐를 하는지, 내가 경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경비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경비 일을 내가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아파트 청약을 내가 당첨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부적인 계획들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로드맵을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직장인을 예로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생의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틀려지겠죠. 다 틀려질 것 같은데,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도 하나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만 이제 말씀드리는 요점, 자영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자영업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 만약에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거는 이제 제 동생이 31살입니다. 31살인데 제 동생을 생각하면서 제 동생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로드맵을 한번 제가 마련해 본 거고, 이제 지금 제가 로드맵을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자영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제 처남이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처남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로드맵을 얘기를 한다면, 이 세부적인 것은 좀 전에 얘기한 로드맵을 얘기하면 되지만 사업적인 측면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30대 초반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 내가 어떠한 매장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매장이,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매장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은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힘들죠. 그러면 마케팅 수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케팅. 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마케팅 또는 유튜브 마케팅 또는 블로그 마케팅 또는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 마케팅, 뭐 여러 가지 DM 마케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있죠. 이런 마케팅의 도구들을 내가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을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단 마케팅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돈을 못 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제가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성공 가도에 올리면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 가도에 올렸거든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블로그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성장 가도, 성공 가도로 올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일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호점을 오픈하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그냥 여기에서 내가 맨날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만이 장점이 아니라 일부 이 매장이 1호점의 매장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가지고 매장 관리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의 수단을 극대화시켜서 매출이 안정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위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를 위임해야 돼요. 내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또는 이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분들이 이 가게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1,00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 2,00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 3,00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순이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벌었어도 누가 일을 합니까? 내가 투입돼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투입돼서.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 거랑 내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장이지만은 일을 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단돈 500만 원을 벌어서 순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업을 위임해서 나를 믿을 수 있는 매니저를 두거나 아니면 관리자를 둬가지고 내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오토 매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위임을 하고 나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시간을 벌고 난 후에 2호점을 만들거나 실제로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사업들을 위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위임 같은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영업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수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의 그런 궤도들을 올라가셔야 됩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마케팅 책들 다 그냥 사가지고 읽으시고 거기에 내 그 업종에 맞는 마케팅들을 하나하나씩 구사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불황이 왔을 때 내가 이 옆집의 프랜차이즈 가게는 손가락 빨고 있을 때 내가 운영하는 이 매장은 수익 창출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나의 매장을 위임하고, 그리고 이 매장을 이제 위임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면 좋겠죠.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위임할 수 있다는 생각, 마인드를 가지시고 2개나 3개 정도의 온라인 매장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러한 내가 마케팅 능력도 되고 위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자산으로 넣으면서 이 자산에서도 수익이 나오게끔 만들고, 또 주식이나 다른 채권이나 또는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면서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로드맵을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향후에는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빠져나와서 나만의 사업체, 나만의 기업체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왕국,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국. 그래서 내가 없이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많은 구도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시간이라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위임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로드맵 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이 끝나시면
불을 다 끄시고 책상이나 또는 도서관이나 조용한 공간에 가셔서 이 A4 용지 하나, 그리고 이 연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로드맵,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청약도 이런 로드맵을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써보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책, 지금 당장 사서 마케팅 책이나 자격증에 대한 나를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당장 실행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가치가 있는 독서 모임, 술 먹고 친구들 만나면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하지 말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하고 그리고 내일의 삶, 그리고 내일 모레의 삶이 반드시 틀려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좀 많이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하는 좋은 방법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대로 이런 인생의 로드맵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또 찐팬분들만 마지막 보실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드맵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하트 날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제 건강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것들 이루기 위해서 이런 로드맵을 당장 하나씩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